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둡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만나본 건 아니지만 표정이 죽상일 거예요. 그렇죠, 판단님? 저분도 요즘에 자주 안 들어오는 게 어두워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밝아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야. 저분이 한 번씩 이렇게 좀 트레이션도 채워주는데 요즘 트레이션 채워주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 어두우니까.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뼈 때려가지고. 예. 밝으면 한 번씩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붕어 형 고생하니까 트레이션 좀 채워주고 그럴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판단님? 예. 여러분들 지갑이 얇다 보니까 뭐 저한테 후원하던 사람도 요즘에 잘 안 해요. 안 해, 맞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판단님. 근데 좀 뜸했잖아요. 예, 좀 많이 뜸했죠. 본인도 아시죠? 그러니까 자주는 안 왔잖아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래도 여러분 사는 게 많이 좀 힘들고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분 감정이나 어떤 좀 행동 자체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하소연도 많이 하고. 일장 연봉 기념 키읔키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거에 맞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고 잘난 게 없으면 준비하라고 했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자리 사정이 안 좋아지고 물가 올라가고 예. 일을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 생활수 좀 맞추고 좀 돈 비축하고 씀씀이 줄이고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예.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왜 돈이 없어요?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 차라리 뭐 집 사는데 뭐 대출 받아서 뭐 돈 나갔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뭐 집도 없어요, 이게. 예.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요즘 뭐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돈을 예전처럼 악착같이 안 모읍니까?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자신이 객관적 서민이 맞는데 그 서민의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 무슨 서민이 뭐 해외여행을 뭐 1년에 2번 넘게 가고 오마카세 먹고 그리고 얼굴에 뭐 튜닝하고 그리고 뭐 폰도 자주 바꾸고 맛이 탐방하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 서민이 아니죠. 그 서민이 지금 부자 흉내 내려고 하다가 지금 엎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뭐 기분은 좋아요? 기분 안 좋겠지. 왜냐? 내 지금 좋은 산이 뻔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서민들 사이에서도 갈릴 겁니다. 난 서민이지만 그래도 헛돈 안 쓰고 열심히 살고 목돈 만들고 했던 분들은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도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이제 경제관념 잡혀 있고 모아놓은 돈이 있고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최적화되게 좀 살림을 꾸려놨나. 이게 중요해요. 왜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랫동안 난 딱 쓸 돈만 쓴다. 쓸데없는 거 안 쓴다. 원래 딱 필요한 만큼 썼기 때문에 매달 돈을 모았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런 분들, 서민 중에서 괜찮아.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고 사치 안 부렸던 분들은 계속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물론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모으기 쉽지 않을까. 그래도 모을 거예요, 여러분. 모은 액수가 좀 줄 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경이 되도록 돈 한 푼 안 모은 사람들.
예, 월급까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나은 인생을 희망하는 것은 본인한테 사치일 겁니다. 뭐 지금 당장도 힘든데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서민은요 원래 돈을 반드시 모아야 돼. 왜냐 뒤가 없잖아요. 뒤가 없지 않습니까? 뭐 뒤가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뭐 부모님한테 뭐 상속받은 뭐 유산이 많습니까? 뭐 땅이나 뭐 현금 많아요? 뭐 건물주 아들내입니까? 아니면 사업체 물려받습니까? 그런 일도 없잖아요. 서민 가정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그걸 물려받을 것 같으면 서민이 아니죠. 보통 은수저는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 예, 상속세 치료세 내야 되거든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돈 없으면 못 받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 이게. 뭐, 나이건 집 한 채 전부고. 부모님 노후 대비 안 돼 있고. 그런 집안의 자라분이 대부분인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더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제조업 국가인데, 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잘 안 굴러갑니다. 아마 내년엔 자동차도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판단이만 있는 그 쉐보레도 그렇지만, 현기도 만만찮아요. 현기도. 현대기아도. 왜냐하면, 지금, 현대도 지금 변화를 꽤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현대자동차 기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국내 공장은 나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대 다니분도 아실 텐데 현대 공장의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을 미국 쪽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이제 그런 무인 공장이 있죠. 무인 자동차 생산 공장 이미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생산 효율이나 어떤 그런 들어가는 돈이 월등하게 적어요. 이게 월등하게 적습니다. 월등하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은 지금 아예 사람의 손을 아예 안 거치고 로봇이 알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만드는 공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시범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제대로 상용화되고 정착된다면 진짜 골로 가는 거야. 만약 그렇게 돌아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이제 울산 공장이 만드는 차는요. 미국으로 안 갈 거라는 거죠. 미국 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현대자동차야. 미국에 팔 거는 배 타고 넘어오지 마. 우리 미국에서 만들게. 미국 땅에서 팔 거는 여기서 만들 테니까 굳이 배에 실어가지고 오지 마.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출 물량이 굉장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국내 공장 입장은 많이 나쁜 거죠. 그럼 생산 물량이 많이 감소하니까 이제 잔업 특권도 많이 없을 거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국내 자동차 시장도 앞으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카푸 하겠냐고 할부로 사겠냐고요. 안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차를 대파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 아마 내년에 감당 못하는 차 대팔 거야 아마. 내년엔 더 많이 체감할 거라는 거지. 무턱대고 막 용기 있게 차를 막 덥석 지르고 프라이브 지르고 할 사람들 많이 없어. 경제가 어려우니 사이비도 많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취약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런 이단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이런 게 더 활개칩니다. 활개쳐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고, 사람이 뭔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좀 자구책이 안 보이면 좀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뭐 타인이 잘 위로 안 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종견이 와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이거 차 한잔 드시고, 예. 어디 가서 이야기나 할까요? 그럼 넘어간다니까, 이게. 넘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요. 이성적인 판단하기 힘듭니다. 보통 내가 먹고 살만하면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이 말 거잖아요. 종교? 저 종교 없어요. 가시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럼 안 와. 네, 인상 쓰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와요.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하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스윗하게 얘기하면 넘어간다니까. 보통 그런 이제 포기활동 하시는 분 대부분 여자예요. 남자는 거의 없어. 보통 포기활동 먹히는 분들 보통 약간 가냘픈 여자분들. 약간 보호분은 자극한 여자분들. 그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다 좋다 얘기하면 넘어가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네. 그만큼 사람들이 지갑 사정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 그런 사이비종기 할 때 보면 보통 먹을 거로 꼬시거든요. 보통 겨울이면 뭐 차나 뭐 고구마, 군것질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이제 포장해가지고 하나 준단 말이야. 어. 또 그런 거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말하는데 호경기일 때도 없는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법입니다. 항상 저축과 제약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저축하는 사람은 늘 합니다. 액수가 조금 작아질 뿐이지만 이라고 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은요 원래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힘들어요. 항상 여유가 없어. 왜냐? 많은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나아요. 자, 경기가 좋을 때 그래 서민도 살만해. 단지 돈을 많이 못 모을 뿐이야. 예. 그러니까 서민은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뭔가 이렇게 큰 돈을 많이 번다 그러지 못해요.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서민도 살만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0을 벌어. 300 다 써요. 아, 괜찮아. 아, 또 벌면 돼. 이게 많잖아. 아니면 그런 거예요. 뭐 일하다 마음에 안 들어. 아, 때려쳐. 아, 괜찮아. 회사 많잖아. 나 불러주는 거 많아. 배짱을 튕길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땐 그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붕어 형, 중소기업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칠까요? 예, 때려쳐요. 그 정도 회사는 다 다닐 수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데 많네. 거기 지원해요. 경기가 좋을 땐 그런 말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지금 300 벌었다고 다음 달 300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어요, 이게. 아, 내가 회사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냥 잠깐 노는 게 아니라 쭉 놀아야 돼, 이게. 네. 그러니까 서민은요, 경기가 좋을 때 딱히 뭔가 이점이 없지만 안 좋을 때는 정말 직격탄 제대로 맞습니다. 왜냐? 많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서민들이 전 개인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옛날처럼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뭘까? 서민이 객관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축과 절약입니다. 저축 절약. 근데 저축 절약을 많이 안 해요. 오히려 요즘 서민들이 좀 썩은 마인드 가지고 있어. 어떤 썩은 마인드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 하면, 야, 우리 같은 서민이 월급 모아서 돈 모은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야, 요즘 은행 적금 낮은데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야, 그것이 몇 푼 아낀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차피 부자들은 더 많이 벌 텐데. 야, 야, 그렇게 아득바득 살지 마. 야, 이번 생 글러 먹었어. 힘들게 살지 말라니까? 누가 알아주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살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돈 없는 서민들 중에서 폼생폼사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옐레님도 지금 방금 그런 말 했잖아요. 빚 다 갚았는데 제네시스 프라이브즈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는 사람들이 폼생폼사의 사이 더 많습니다. 럭키세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님 여사친분, 예. 님 친구분이 집도 잘 사는 거 아니고 벌이 더 많은 거 아닌데 아이폰 17 프로맥스를 260만 원짜리를 프라이브로 샀잖아. 약정. 아니 돈 많으면 자급제로 사겠죠. 약정 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 돈도 없는 사람이 뭔가 프라이브를 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뜩이나 우리 것도 많지 않은데 뭐하는 돈도 없는데 팔부로 사다 보니까 나간 돈이 많잖아. 나간 돈이 많으니까 더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서민들이 많이 이제 자빠질 겁니다. 자빠질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서민은 옛날처럼 막 아득바득하고 정말 아껴 쓰고 절약하고 헛돈 안 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주변에 딱히 잘 살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사채 늪에 빠져 있고 빚이 많고 앞가림 못하고 씀씀이 예쁜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 하세요. 괜히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엮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안 맡깁니다. 안 맡겨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부터 뭔가 객관적인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좀 날아갈 겁니다.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아, 난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아,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먹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 지금 버는 돈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버는 돈 그 여러분 목숨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